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비정연파의 시력값과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 그 13장 전에서 주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정연파의 전력 그리고 시력값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정연파. 자, 비정연파의 어떤 시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의 시록값은 정연파와 정연파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류, 비정연파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즉, 직류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IMN, sin, n, 오메가 t, 세타 n. 여기서 n은 이제 1부터 쭉 가겠죠. 비정연파를 구성하고 있는 정연파의 주파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IM이 최대값이죠. 그래서 IMN 그러면 어, 기본파 오메가 기본파의 최대값이 되겠고 IM2는 제2 고주파의 최대값이 되겠고 IM3는 제3 고주파의 최대값 이런 형태로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연파에서 I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 이거는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연파인 경우니까 1, 2, 3, 4가 없는데 이제 이것은 제1 오메가가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1, 2, 3, 4가 쭉 붙습니다. 그러니까 IMN 또 오메가 1 또 세타 1 이런 식으로 그때 위상 그때의 주파수 각속도 그때의 최대값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순시값이죠. 어떻게 보면 비정연파의 순시값을 표현이죠. 비정연파의 순시값 표현이 되겠죠. 순시값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비정연 전류의 시력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비정연 이런 시력값은 이것은 뭐냐면 I0 직류 성분이죠. 직류 성분의 시력값이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파 제1고주파, 제2고주파, 쭉 고주파의 시력값의 합수로. 그러니까 각각의 시력값을 그, 그 구해서 우리가 제곱권을 하게 되면 시력값이 되는 거죠. 비정연파의 전류의 시력값이 되는 거. 전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주파수별로, 그러니까 I0, IM1,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이렇게 되면 이거 최대값이잖아요. 이거의 시력값을 각각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여기 im2 sin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 그러면 이것이 제2 고주파의 최대값이니까 그거의 시력값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력값이 나오죠. 그러면 i2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각각을 제곱권을 더해서 구하면 전체 시력값이다. 되고 전압이고. 근데 이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된 거예요. 외형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파의 시료치분의 나머지. 그러니까 기본파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나머지는 이거보다 주파수가 높은 하모닉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된 거하고 완전하게 고주파인 경우하고 그 외형률이 이제 높아지려면 이 부분이 커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작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고주파가 크고 이 부분이 작으면 외형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본파의 시료치분의 전 고주파 전체 고주파의 시료치를 더한 거죠. 더해서 제곱근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이제 보면 i는 시료값 비정연파죠. 50 직류 성분과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전류의 시료값과 전류파의 외역률을 구하라. 아까 우리가 요 공식이었죠. 3개의 오메가 직류 성분 오메가 3오메가니까 기본파고 이게 3고주파죠. 이건 직류 성분이고 이것이 기본파죠. 기본파. 이것이 제3고주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료값을 구할 때는 각각의 각 그 주파수 대역의 시료값을 제곱을 해서 지급권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직류 성분이니까 50이죠. I1은 얼마예요? 이것도 요게 최대값이니까 이거 최대값이니까 나눠주면 루트 2로 나눠주면 100이 시료값이고 100이 I1이 되겠고 이거는 I3는 50이 되겠죠. 그럼 결국 50제곱 100제곱 50제곱을 더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외역률은 뭐예요? 외역률은 그 I1분의 나머지 걸 다 더한 거죠. 그래서 I1은 100이죠. 100분의 50이 되니까 50%가 되는 거죠. 50%. 그래서 외역률과 그 다음에 각 그 전압과 전류의 그 비정연파의 시료값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은 우리가 정연파에서의 전력, 유효 전력은 VI 각각의 시료값이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V 곱하기 I 각각의 시료값에 V 곱하기 I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상전력은 피상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V 곱하기 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각 주파수대에서는 세타1, 세타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도 시료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정연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비정연파의 전압은 그 직류 성분과 그리고 각 전압의 최대값과 그때의 위상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직류 성분 최대값, 그 다음에 제2고주파의 최대값. 교류 성분도 직류 성분이 있고 각 그 주파수 대역의 기본파의 최대값, 2고주파의 최대값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럴 때는 같은 주파수대에 그 우리가 그 전력을 이제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순식값이죠. 순식값을 구해서 한 주기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긴 한데 이제 직류 성분은 코사인 세타가 0이잖아요. 세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1고주파 세타1 제2고주파의 시료값과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과 세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VI, II는 시료값이고 세타 i는 동일 주파수에서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파는 여기서 이것은 전압의 위상이죠. 전압의 위상. 그리고 이것은 전류의 위상이죠. 각 주파수대.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 거죠. 위상차니까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 i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우리가 정연파에서도 세타니까. 그래서 각각의 시료값 전압과 각 그 주파수 대역의 기본파, 그 다음에 제1고주파, 제2고주파 이런 식으로. 근데 피상전력은 우리가 각 그거의 시료값을 그대로 곱해주는 거니까. 그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률은 이 피상전력분의 평균전력이니까 우리가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의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그 피상전력은 VA고 그다음에 평균전력은 와트고 그리고 역률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비정연파의 평균전력, 피상전력, 역률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정연파의 순시 전압과 순시 전류가 있어요. 여기는 직류 성분이 둘 다 없네요.
여러분들이 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메가 t가 같은 그 두 개의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봐야 돼. 이렇게 3오메가 t, 3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3오메가, 2오메가 t 있는 전류는 없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되고 이 부분이 다 최대값이죠. 최대값. 위상도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의 시료값. 전압의 시료값을 보려면 각각의 전압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지? 전압의 시료값은 각 주파수, 기본파, 고주파 그거에 시료값에 제곱을 해서 제곱근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V1 제곱 그래서 V2가 있죠. V2의 제곱 또 V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을 구하려면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2는 이거죠. 30분의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V3는 이거죠. 루트 2의 1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전압의 시료값이 나오겠죠. 전류의 시료값은 바로 요 부분 오메가와 3오메가만 있으니까 I1의 제곱, I3의 제곱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1은 이거의 10이 최대값이니까 루트 2의 10 그러면 시료값이 되겠죠. 제곱 5는 루트 2의 5의 제곱 전압이고 전류가 되겠죠. 계산을 해서 구해주면 되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외역률을 구하라. 전압파 외역률은 아까 외역률은 그 시료값 기본파의 시료값분에 나머지 전고주파의 시료값이니까 V2의 제곱, V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전력은 요거와 요거의 시료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와 요거 전류. 근데 2오메가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전체 그 평균 전력을 하게 되면 별로 역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이 나오고 외역률은 아까 부여한 기본파의 나머지 전체 고주파의 시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전력은 이와 같이 V1 코사인 세타, V2 코사인 세타인데 두 번째는 전류가 0이니까 0이 되겠죠. 네. 역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14장 14.5에서 그 비정연파에서의 어떤 그 외역률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시료값을 구한다든가 시료 전압, 그러니까 시료 전압, 시료 전류, 시료 전압, 시료 전류, 그죠? 그리고 평균 전력,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 피상 전력, 역률, 그리고 외형률, 처음 나오죠. 외형률. 비정연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정연파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거고 이제 퓨리어 변환을 이용을 해서 풀이의 개수를 구하고 풀이의 급수를 전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수학적인 그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그 7번, 8번, 9번, 10번은 이 책의 스코프와 좀 다르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알기 쉬운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그 풀이 과정에도 7, 8, 90은 상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상 14장의 비정연파의 설명을